자, 웹스톰 설치가 다 됐으면 켰을 때 이렇게 뜰 거예요. 쓰던 사람은 뭐 상관없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도구의 설정이랑 똑같이 맞추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제브레인드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할 건데 꼭 이렇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임포트 하신 후에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테마라든가 단축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설정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스킵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설정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건 이제 용량이 좀 많아서 내 컴퓨터가 용량이 좀 작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지우실 때 설정도 같이 지우면 좋겠죠. 설정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음,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조금 미루세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업데이트가 되긴 됐네. 되긴 됐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창. 보면 이제 원격 개발도 된대요. 서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도 개발이 되고요. 플러그인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 복제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 여러분들 수업하고 있는 거 올려드리면 이걸로 이제 내려받아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운로드 한 거는 열기로 여시면 되고요. 자, 여기 새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새 프로젝트. 보면 이제 여러 개의 형태의 그 웹앱,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오늘 이제 아주 기본 형태를 쓸 거예요. 보면 이제 어, 빔 프로젝트라는 걸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빔 프로젝트. 여기 그냥 일반적인 HTML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을 좀 정해보죠. 이름. 저희가 이제 음, 여기서 뭘 배워볼 거냐면 HTML, CSS 따라 쓰지 마세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론트엔드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프론트엔드. 그래서 이제 이름을 프론트엔드라고 할게요. 프론트엔드. 근데 이제 우리가 SMU8 이런 걸 썼었죠? 앞쪽에 썼나요? 뒤쪽에 썼나요? 이런 규칙이 기억이 안 나네. 음. 뒤쪽에다가 썼네요. 자, 뒤에다가 SMU8 이렇게 쓰죠. SMU8. 자, 이렇게 하고 생성 한번 해볼게요. 프론트엔드 SMU8. 스터디를 빼먹었구나. 뭐 스터디 됐어요. 뭐 스터디 빼고 하자. 자, 보면 이렇게 뭐 알림이 있는데 플러그인 오류가 저는 있네요. 자카르타 2. 빔 밸리데이션 비활성화 할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플러그인 가져오는데 인텔리제이 거 웹스톰에는 똑같은 플러그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같고요. 네. 메이브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메이브는 안 쓸 거니까. 메이브는 이제 자바에서 라이브러리 의존성 주입해주는 도구였죠. 모두 JS요? 여기 JS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프로젝트 생성하실 때 요거를 하신 거예요. 요거 빔 프로젝트 하시라고 했는데 빔 프로젝트
노드.js 설치해도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지금은 이제 빔 프로젝트로 할 거고요. 자, 그거 무시하시고 여기서 새 프로젝트 하세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여기 빔 프로젝트 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 요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면 노드.js라는 걸 쓰셔야 돼서 자, 요게 이제 시작이고요. 요거 아이디어는 이제 요 개발 툴의 설정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요거는 제외해서 올릴 거예요. 요건 제외해서 올릴 거고 여러분한테 드릴 때는 보면 이제 좀 보면 밑에 터미널이 이렇게 있죠. 터미널을 여는 일은 여러분들 잘 없을 것 같고 git 쓰실 때나 좀 쓰실 것 같아요. 여기 서비스 보면 서비스는 또 여러분들 쓰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쓰실 거 없을 것 같고 여기 플러그인들 중에 쓰는 게 좀 있어가지고 구경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여기 어, 톱니바퀴 자 톱니바퀴 열어보면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3개 업데이트가 뜨네. 구경 좀 해볼까요? 자 3개 플러그인 업데이트 보면 이제 도커, MCP, VS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친구들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MCP는 여러분들 AI 개발할 때 AI가 외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MCP라고 하고요. 이건 지금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요? 뭐 떠요? FTP랑 SSH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필요하면 이제 업데이트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죠? 업데이트 해도 문제 없고요. 자, 우리 플러그인 구경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그인. 자, 보면 설치가 이미 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설치됨.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뭐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보면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제 요 인텔리제이가 도와주는 웹스톰이 도와주는 도구가 요 HTML 툴스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툴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플러그인들로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고 한국어 팩이 없는 사람은 한국어 팩을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가져온 것 같고요. 한국어 팩은 여기서 한국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코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가 이미 돼서 없는 것 같아요. 네, 설치가 이미 돼서 자 여기 코리안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전 이미 설치가 돼서 그럼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한국어로 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된 것 중에 음, 잠시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라이브 서버 아니면 라이브 에디트인가?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라이브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이브 에디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거 자, 이 친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거를 꼭 사용을 할 거고요. 어떻게 쓰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도 자, 요거 자, 요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치 서버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HTML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브라우저에서 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컴퓨터에 서버 프로그램을 하나 띄울 거예요. 요게 라이브 에디트예요. 자, 여기다가 내가 작성한 HTML 문서를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올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브라우저로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서버에 있는 HTML을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이렇게 수정을 해요. 네, 수정을 하면 이 라이브 에디트가 세로 고침을 해줘요. 자동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항상 세로 고침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활성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하여튼 뭐 그런 도구니까 라이브 에디트를 한번 써볼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구경을 조금 해봤고 실제로 한번 좀 써볼게요. 뭐 피드백 굳이 안 보내도 되겠죠. 자, 여기 오셔서 폴더를 하나 만들죠. 새로 만들기 경로 패키지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새로 만들기 경로.
자, 저희가 처음에 배워볼 것은 HTML 수업이에요. 그래서 HTML 이렇게 하죠. 자, 여기 HTML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자, 보면 HTML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HTML. 자, 이름은 L01. hello HTML 이렇게 하죠. hello HTML. 자, 그러면 이런 문서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문서. 자, 상단에 보면 이런 게 떴을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게 뭐냐면 라이브 에디트예요. 라이브 에디트. 자, 요거를 키시면 우리가 만든 문서가 브라우저에 떠요. 요걸 누르면 자, 콕 눌러보죠. 자, 저는 이제 오른쪽에 떴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겼고요. 지금 빈 문서라서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걸 볼 수 있죠. 요걸 띄운 걸 여기 뜨고 있고요. 보면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주소. 저렇게 주소가 있고요. 보면 이제 내 컴퓨터 안에 접속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라이브 에디트의 포트 번호, 서버 주의 포트 번호가 있고요. 랜덤하게 이렇게 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가 작성을 하나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요 요소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바디가 본문이라는 건 꼭 아셔야 돼요. 본문. 자, 여기다 작성한 게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여기다 작성한 게 자, 여기다가 H1이라고 하고요. 탭 쳐볼게요. 탭.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확대하는 법은 여기 설정에 설정. 여기 보면 에디트에 보시면 일반. 자, 에디트의 일반. 여기 저는 커맨드 마우스 휠인데 컨트롤 마우스 휠일 거예요. 아마 윈도우는. 이거 체크하시고 적용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컨트롤 마우스 휠로.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콕 찍을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 하세요. 하고 또 콕 찍음. 여기 콕 찍어야 돼요. 콕. 자, 여기 꼭 찍을 필요 없고요. 제가 다른 곳에 이렇게 찍어도 돼요. 자, 이렇게 느낌표하고 다른 곳 여기 찍어 볼게요. 콕 바뀌죠. 자, 지금 보면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로딩 된대요. 이거 무슨 기능이다? 그쵸. 라이브 에디터. 라이브 에디트라는 친구의 기능이고요. 자, 자, 지금 제가 여기 H1을 완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영어를 쓰고 T 하고 탭 해볼게요. 탭. 자, 한번 더 해볼게요. T 탭. 자, 이것을 우리가 emit이라 불러요. emit. 자, emit 자동 완성이라 부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딴 데 콕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요 태그가 뭔지는 좀 이따가 배워볼 거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배워보고 있어요. 요 emit은 거의 모든 개발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이렇게 동작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UL에 자, UL 안에 자, 이제 태그는 부모 자식 표현이 된다 그랬죠? 자식이 있는데 자, li가 3개 있을 거야.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탭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점. 자,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하면 취소. 이렇게 취소. 컨트롤 시프트 Z 하면 원상복구. 원상복구. 컨트롤 Z 하면 취소. 컨트롤 시프트 Z 하면 원상복구.
자, 이번에는 li 사이에다가 중괄호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달러를 2개 써볼게요. 달러 2개. 자, 그리고 탭 해볼게요. 탭. 그러면 달러가 뭘로 됐어요? 그죠? 숫자로 바뀌었죠? 아이고. 자, 달러 2개 하고. 자, 탭 위치는 항상 끝에. 자, 끝에 와서 탭. 이렇게. 자, 컨트롤 Z는 취소. 그죠? 취소. 자,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해보자. 안녕. 그리고 끝에다가 탭하면 01 안녕, 02 안녕, 03 안녕. 이렇게 뜨죠? 오케이. 자, 요 에밋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밋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아, 부모, 자식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여러 개는 곱하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 개는 곱하기구나. 자, 근데 조금씩 발전해 봅시다. 조금씩.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주석 따는 법 보여드릴 건데 주석은 컨트롤 슬러시예요. 슬러시는 물음표 있는 거. 컨트롤 슬러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출력이 안 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주석 따는 법은 작다, 크다. 자, 요게 뭐예요? 작다, 크다. 자, 요 사이에다가 뭐예요? 느낌표. 빼기 2개. 또 띄우고 빼기 2개. 요게 뭐냐면 주석이에요. 자, 주석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실행되지 않는 코드. 자, 실행되면 화면에 렌더링 돼야 되는데 화면에 렌더링 되지 않죠. 이때 실행은 뭐다? 브라우저 렌더링을 얘기하는 거죠. 렌더링은 이 태그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행위를 브라우저 렌더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행되지 않는 코드. 자바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그죠? 자바에서는 슬러시 또는 여러 줄은 슬러시 별 그 다음에 이렇게 썼죠. 여러 줄. 근데 요거는 자바에서고 HTML에서는 안 먹히겠죠? 안 먹힐 거예요. 자, 이렇게 주석을 한번 배워봤고요. 자, 우리가 emit을 쓰지 않으면 조금 귀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작다, h2, 그리고 크다. 근데 이제 보면 이 인텔리제이는 자동으로 끝에 이렇게 닫아주죠. 닫아주는 게 인텔리제이의 특징이고요. 안녕. 이번에는 작은 제목 태그 이렇게 해보죠. 보면 H1은 큰 제목 태그, 그 다음 H2는 작은 제목 태그. 자,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을까요? 있겠죠. 자,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 붙여넣기는 내가 아무데나 쿡 찍은 후에 컨트롤 D예요. 자, 똑같죠? 자, 컨트롤 D. 자, 내가 더 작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3으로 바꾸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좋은 게, 자, 여기 제가 여기만 지우잖아요. 그래도 여기도 지워져요. 인텔리제이는 이런 게 됩니다. 여기를 지우면 내가 여기도 지워야 되는데 여기만 지워도 같이 지워집니다. 한번 볼게요. 콕 지워졌죠? 3 같이 써지죠. 이렇게 더 작아졌죠. 자, 언제까지 작아지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4, 5, 6. 자, 쭉 작아지죠. 7, 8. 더 안 되죠, 그쵸? 더 안 돼요. 6까지. 제일 작은 태그는 6까지가 될 거예요. 자, 7이랑 8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자, 제가 수업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HTML은 약속된 태그만 쓴다. 그래서 얘는 약속되지 않은 태그예요. 자, 약속되지 않은 태그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검사. 자, 브라우저가 약속되지 않은 태그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검사. 자, 지금 보면 태그는 있는데
태그는 있는데 보면 출력은 보면 이 친구는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태그는 있지만 태그가 동작을 안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태그가 이렇게 표시는 되지만 이 바깥쪽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바깥쪽에는. 자,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태그. 자, 6까지만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7만 쓸게요. 죠? 너무 많으면 좀 별로니까. 자, 여기다 뒤쪽에 쓸게요. 죠? 제목 태그는 어디 H1부터 H6까지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제목 태그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H는 뭐의 약자일까요? 헤드라인. 헤드라인. 제목을 우리가 헤드라인이라 부르죠. 그때 헤드라인의 제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있고요. H1, H2, H3, H4, H5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줄을 꽉 채우는 요소를 블럭 요소라 불러요. 지금 보면 얘네들은 한 줄을 꽉 채우고 있죠? 한 줄. 자, 이번에는 한 줄을 꽉 안 채우는 걸 한번 볼게요. 한 줄을 꽉 안 채우는 거. 자, 다시 P 요소를 하나 쓰고요. P. 자, P는 패널의 준말이에요. 패널. 우리가 이제 스윙에서도 봤었죠? 패널은 블럭 요소의 대표적인 친구고요. 한 블럭을 쓰려고 만든 거예요. P는 뭐다? P 요소는 블럭 요소로 한 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한 줄을 쭉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뭘 써볼 거냐면 여기다가 B 태그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여기다가 B라고 하고 B 탭 해볼게요. 자, 그리고 P 요소를 여기다가 쏙 넣을게요. 컨트롤 X에서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진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I 요소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I. 자, I하고 탭. 자, 이 친구는 기울게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설명이 있죠. 텍스트를 어떻게 한다? 기울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울어지게. 자, 요 블럭 요소를 또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기울어졌죠. 자, 지금 보면 H 태그는 한 줄을 꾹 다 채우고 있는데, 자, B나 I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텍스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텍스트를 다른 말로 인라인이라 불러요. 인라인, 한 줄에 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우리가 인라인 요소라 불러요. 자, 이런 거를 블럭을 가진다 그래서 블럭 요소, P 요소도 블럭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라인 요소 이렇게 불러요. 인라인 요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건 뭐냐? 아, 요소는 열고 닫아야 된다. 열고 닫아야 된다. 어떤 거는 한 블럭을 가득 채우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인라인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태그는 약속된 것만 쓸 수 있더라. 약속된 것만. 자, 이번에는 A 요소도 한번 써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여기 한 줄 띄워질까요? 안 띄워질까요? 안 띄워집니다. 볼게요. 짠, 안 띄워지죠? 안 띄워집니다. 자,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P 태그 쓰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라인갱은 화면에 출력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라인갱을 여러 개 써볼게요. 자, 하나, 둘. 그죠? 지금 라인갱이 하나도 표현이 안 되죠? 자, 여기에 지금 라인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라인갱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라인갱은 우리가 엔터라고 부르는 걸 얘기합니다. 라인갱은 뭐다? 엔터. 엔터를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라인갱을 쓰고 싶다. 그러면 PRE라는 걸 쓰면 돼요. 그냥 블럭이 아니라 판넬이 아니라 PRE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이번엔 뭐라고 할 거냐? 여기다가 PRE라고 할게요. PRE. 자, 이렇게 라인갱이 포함되죠. 보면 여기 있는 공백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공백까지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PRE는 문자열에 포함된 라인갱을 출력한다죠. 글자 크기가 좀 다른 게 흠이죠. 어떻게 했냐면 드래그해서 탭 해볼게요. 탭. 자, 뒤로 돌리는 거는 Shift 탭. Shift 탭. 탭. Shift 탭.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라인갱을 하는 요소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BR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BR. 자, BR을 여러 개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고 잠깐만요.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갱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 줄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라인갱 요소예요. 자, 이 라인갱 요소는 특이하게도 열고 닫는 게 없어요. 자, 이유가 뭘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HR이라는 태그를 써볼 거예요. HR. 이것도 라인갱 요소예요. 자, 보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죠? 밑줄.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쓰죠. P. HR과 BR은 라인갱 요소예요. 자, 여기 라인갱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BR. 자, 이렇게 라인갱이 포함되어 있죠?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여기다 BR. 아이고. 자, 안에 컨텐츠가 포함되지 않는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컨텐츠라 부릅니다. 자, 이런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요소들은 열고 닫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요소를 말단 요소라 불러요. 말단 요소는 닫는 게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자, 지금 보면 p 태그는 열고 닫았죠. 열고 닫았고 이 안에 컨텐츠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죠. 컨텐츠. 근데 이 BR이나 HR은 열고 닫지 않아요. 열고 닫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쓸 수는 있긴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열고 닫았어요.
이렇게. 문제는 없죠? 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열기만 한다고요. 이렇게. 자, 열고 닫지만 열고 닫는 건 필요가 없다. 자, 또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열자마자 닫았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이거 순서는 Alt Shift 누르고 내리시면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단 요소, 그러니까 안에 컨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말단 요소를 이런 HR이나 BR 요소라 부르는데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권장되는 건 뭘까요? 그죠? 메뉴의 거. 메뉴의 거. 요건 아예 쓰시면 안 되겠죠? 쓰시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거 이 친구를 우리가 XML, HTML이라고 부르는 XHTML이라고 부르는 요소인데요.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설명만 좀 써드릴게요. 자, XML 규칙 중에 컨텐츠가 없는 요소는 이렇게 열자마다 닫으셔야 돼요. 열자마자 닫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방금 본 것처럼 BR인데 이렇게. 자, 요런 우리가 HTML을 XHTML이라 불러요. HTML인데 XML처럼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XHTML. HTML. 우리가 이거를 HTML4라고도 합니다. HTML4. 아이, 죄송해요. 자, 이거 HTML4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는 게 없는 것을 우리가 HTML5라 불러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HTML5. 이 HTML5는요, 요즘 쓰고 있는 HTML 전부가 HTML5예요. 이런 거. 자, 이렇게 유연하게 작성하는 거, 여기 닫지 않고 쓰는 것을 우리가 HTML5로 하고요. 요즘 쓰는 모든 HTML을 다 HTML5라 불러요. 대체로 좀 유연한 편이고요. XML은 조금 더 약간 딱딱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려운 말이라 지금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소들 중에 컨텐츠를 포함하는 요소가 있고, 컨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문서 작성하는 법도 좀 배워봤고, 자, 이걸 텍스트라고 하지 말고 컨텐츠라고 할게요. 자, 요 태그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AI한테 다 시키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요 body가 두 개 존재할 수 없어요. 요 HTML도 두 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더 썼어. 자, 이렇게 한번 더 써볼게요. 여기다 body를 하나 더 썼어. 자, 이 한문서에는 무조건 HTML이랑 body가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출력을 할 때 여기 있는 HTML body를 없애요. 없애고 요 안에다 편입시켜요. 이렇게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편입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예 출력을 안 하네. 원래 출력은 해줬는데. 자, 검사해보면 여기 없죠, 그쵸? 없습니다. 이제 없는 거 볼 수 있고 밑에 있나? 밑에 있구나. 여기 있죠. 자, 있긴 한데 태그가 이렇게 편입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 포함됐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여기 보면 없죠? 여기 없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출력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 라이브 에디트예요. 여기 누가 이 웹스톰이 자동으로 이걸 추가시켜서 얘가 지금 새로 고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뭘 쓰잖아요. 그럼 여기 라이브 에디트가 여기 포함된 코드가 새로 고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라이브 에디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쵸, 그쵸. 얘도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도록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써져 있어요. 보면 이제 비동기 중에서 우리가 배운 소켓 통신 있죠? 소켓 통신 채팅 같은 거라고 했죠. RPC 게임이나 채팅 같은 거. 라이브 에디트는 비동기 통신인 소켓 통신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웹소켓이 인텔리제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수정하고 저장이 되면 이 친구가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인텔리제이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해요. 오토세이브라 부릅니다. 내가 이제 뭔가를 저장하지 않아도 매번 새롭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 기능은 여기 와서 이것만 좀 보고 끝낼게요. 자, 여기 설정에 와서 오토세이브라고 쳐볼게요. 그냥 세이브만 쳐볼까요? 세이브. 오토세이브라고 해야 되나? 자동 저장해보죠. 예, 오토세이브인가 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에디트가 자동으로 저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설정에 자, 요거 오토세이브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 설정 가볼게요. 많이도 열었다. 시스템 설정 모양에 여기에 지금 보면 저장이 어? 어디 있어요? 제 눈이 이상한가? 제 밑에 여기 자, 얘 지금 요게 꺼져 있구나 아예.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꺼져 있는데 VS 코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옵션을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는데 여기 맵스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동 저장의 원리는 뭐다? 자, 우리가 여기 뭔가를 쳤어요. 이렇게 뭔가를 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를 쿡 찍었죠. 자, 이걸 우리가 비활성화를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에디터를 비활성화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하면 세이브가 되면서 여기 누가 에디트가 바뀌었네 하고 새로 고침을 해줘요. 새로 고침. 자, 이렇게 동작하고 있고요. 자, 보면 저장된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지우면 이렇게 새로 고침 되죠.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 좀 다시 할게요. 자, 라이브 에디트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긴 하는데, 자,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새로 고침을 해요.
자, 비동기랑 동기랑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 고침하는 행위는 동기적인 거고요. 비동기적으로 이 상태를 확인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여기 세로 고침을 하기 때문에 비동기랑 동기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비동기 통신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왔고요.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요것만 볼게요. 열고 닫고 안 열고 닫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HTML이랑 바디는 하나만 써야 되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문서에 보면 요 작성법 있죠? 요 작성법 있고요. 작성법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쓰실 때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법을 우리가 파스칼 문법이라 하죠. 파스칼 문법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확장자는 HTML. 자, 우리 보면 이렇게 HTML로 되어 있죠. 근데 확장자가 XHTML일 수도 있어요. XHTML은 뭐예요? HTML4. 여기 브라우저 BR이 이렇게 닫아야 되겠죠. 닫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HTML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좀 이따가 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뭔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작성을 좀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쉬었다 와가지고 요소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요소. 이거 XML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속성. 죄송해요. 요소의 속성. 요소가 아니라 속성.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쉬었다가 30분에 오세요.